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햇수로 벌써 2년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바이러스는 아직도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2001년 7월 과학 저널리스트 아노 카렌이 쓴 전염병의 문화사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생활상과 문화에서 비롯된 어떤 질병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를 가볍게 살펴보면 첫 장에서는 최초의 질병과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고 이후 신석기 혁명, 도시 탄생, 탐험과 교역 등의 사회적 변화와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나폴레옹 전쟁 등 큰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거나 몇 세기 동안 인간 세계를 점령한 무시무시한 질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인류의 화석에서는 감염과 상처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로 인해 상구균이나 파상풍 등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흔한 관절염으로 이어져 최초의 질병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질병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세균의 기생을 주장하는데 그 원리를 살펴보면 세균은 생물의 일종이며 이 생물의 생존 조건은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때 인간이 수렵을 하면서 동물을 잡아먹고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에 있던 세균이 인간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인류에 종속되어 나타난 질병은 신석기 혁명을 통해 큰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하는 질병의 특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이고 하나는 인구 밀집형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이 바로 신석기 혁명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인류는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축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동물과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동물의 피부에 있던 세균이 인류에게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질병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는 과잉 수렵의 시대라고 불리며 이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데 이때 생겨난 잉여 생산물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벌레나 새 같은 동물이 여기에 있는 세균을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나타나면서 사회 복잡성이 증가하고 노동의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계급이 낮은 하층민이나 빈민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시는 기존의 질병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질병을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병 중에서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질병 중 하나는 로마의 멸망부터 800년대까지 이어졌다가 14세기 2차 유행으로 유럽 전 지역을 휩쓸었던 선페스트, 바로 흑사병입니다. 벼룩이나 설치류 등에 의해 패스트균을 옮기면서 생기는 선페스트는 1차 유행 때 기근과 이주와 전쟁이 많았던 로마 제국에 영향이 컸고 2차 유행 때는 십자군 전쟁, 중동과 아시아의 접촉, 비단길, 무역 등 로마 이후 더 정교해진 연결망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세계는 서로 연결되고 질병 풀의 범위 역시 넓어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신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신과 총이라는 무기를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그들 몸속에 있던 병원균이 가장 큰 무기였고 반면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노예무역에 의해 그들이 유럽에 도착하면서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실어날러 많은 유럽인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기술 발전에 집중한 탓에 질병에 무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의복에는 벼룩과 이와 빈대가 옮겨 살고 병원균이 몸속에 침투하거나 도시에는 하수가 오염되어 특히 빈민들에게 더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성병성 매독을 옮기기도 하고 콜레라나 인플루엔자 같은 강력한 전염성 질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하수오염의 원인인 이 오염된 템스강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런 영국의 모습을 본받아 공중보건이 등장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 같은 학자들이 나타나 세균 이론과 세포 생물학 같은 학문적 이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노력에 맞서
항생제를 이겨낸 세균과 바이러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질병은 계속 또 다른 새로운 질병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질병 출현의 6가지 주요 원인으로 공중보건체계의 붕괴, 경제 발전과 토지 이용의 증가, 국제무역과 여행, 기술과 산업, 인구와 행동의 변화, 미생물의 적응과 변화를 꼽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썬페스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앙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광훈은 하느님을 믿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집회를 해도 절대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이러한 와중에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 사회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계층 갈등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빈민들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부자들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강에 독을 풀었다고 믿으며 폭동을 일으키고 관리와 의사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사협회는 작년에 의료법 개정안을 빌미로 코로나 치료와 대응을 포로 삼아 정부와 국민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한국의사협회에 뿔이 나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병의 감염 원인과 경로 파악 오류도 과거와 현재가 다를 바 없습니다. 20세기 우리가 흔히 소아마비로 알고 있는 폴리오는 처음에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거나 수인성 전염으로 이해되었고, 어떤 전문가들은 신체 접촉이 원인이라거나 감염의 매개체가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같이 서로 모여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존 앤더스라는 학자의 연구 결과 폴리오는 결국 어느 아이들에게나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도 이 감염 원인과 전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박쥐를 먹는 식습관을 문제 삼았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전부일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현대 질병의 출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박쥐를 먹는 식습관은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원인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염 경로도 처음에는 분명히 침방울에 의해서만 전염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호흡에 의한 전염 가능성을 두며 현재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헛소문이 도는 것도 똑같습니다.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당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조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코로나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중국이 코로나를 이용해 전 세계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 속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발생을 기점으로 전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 진보의 정신이 팔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근대 전염병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도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미래에 또 알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점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